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이제 현물 선물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 이제 현물 차트 코스피 거 살펴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관련해서 신용장고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이제 S&P랑 나스닥이 고평가인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고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이제 월 수출액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비싼 편인지 싼 편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가 비싼 구간인지 싼 구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장기 추세랑 단기 추세, 중기 추세가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이제 WTI, 금,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DB손보, KT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도는 했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효성화학이나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오늘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던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GS 좀 차트 같이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보는 종목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한 0.8%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6%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검은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제 파란 색깔의 프로그램 매도 구간, 빨간 색깔의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입니다. 오늘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조금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한 3,500억 정도 있었고, 기관은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일중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를 봤을 때 외국인이 한 5,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7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4,7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3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1,100억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280억 매도,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개인이 한 18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 기관이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2001년 이제 초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개인이 여전히 한 69조 정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방향성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개인하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방향성이 다르고요. 기관이 조금 더 매도 포지션이고, 외국인은 소폭 매수 포지션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 개인 외국인 매도고요. 누적 이제 연초부터로는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수 추세입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일드갭부터 살펴보면은, 일드갭은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요.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한 6, 7월 때 약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제 저점을 좀 쳤었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그때부터 그래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지금도 조정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살펴보면은 조금 약간 엑셀에 많이 켜져 있다 보니까 좀 오류가 걸리는 것 같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충분히 좀 많이 이제 내려왔다.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될 정도로 내려온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뭐 꽤나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뭐 저는 뭐 좀 둘 다 조심은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차트 보시면 원래는 좀 동행을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발발하던 그 시기부터 조금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항상 패권 전쟁 할 때 패권국 이제 1위 국가가 항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이제 뭐 미일 전쟁 때도 당연히 이제 미국이 프리미엄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패권 국가가 이제 결국 한 방에 무너지긴 하거든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 때도 그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 미국도 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먼저 선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신용금리로 차감을 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하고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는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봤을 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25조 정도 뭐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냥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장으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고점 치고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항상 고점 치고 빠질 때 항상 조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어김없이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가 항상 조정을 보일 때였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이제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입니다.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뭐 여기도 통화량 대비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닙니다만 2018년 부근 최고치는 넘기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부분까지 온 다음에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으로 나눈 데이터고요. 원래 한 36배 정도 됐을 때 항상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정도 구간을 이제 지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총을 이제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도 닷컴버블 때를 넘어섰죠.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하일드 스프레드 이제 장기를 먼저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좀 장기 추세를 보면은 일단 뭐 아직까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장기 추세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인 120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살짝 넘었다가 재차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도 여전히 일단 아직은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52동평균선이 단기 추세를 봤을 땐 아직까지는 하회를 하고 있어서 일단 단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는 좀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뭐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코스피 대신 뭐 저 같은 경우 코스피 200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동이 잘 읽히기도 하고 더 정확하기도 하고 선물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좀 코스피 200에 좀 익숙하죠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150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좀 장기 파동은 이제 1998년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 상승이 1, 2, 3, 4, 5로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이제 1, 2, 3, 4, 5파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그래서 1파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ABC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3-1파가 완성이 되고, 개인적으로 3-2파 중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제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여기가 이제 오파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의 오파는 좀 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파랑 2파를 좀 살펴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여기서 이제 3파 위에다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네요. 이제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이제 채널링을 이렇게 넘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이제 하회를 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때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4파랑 여기가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쐐기형으로 A파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인데, 이제 이 부근을 또 채널링을 해보면 결국 5파 고점과 그 다음에 이제 B파 고점을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놔서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올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저점도 다인 거 봐서 뭐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93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아마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3파, 4파, 뭐 5파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얘기를 안 했었지만 뭐 지난 방송들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이제 미국 실업률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뭐 비농업 고용자 수도 발표가 되고, 뭐 ISM 이제 비제어 쪽 지수도 발표가 되고, 특히 위에 두 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발표되면서 뭐 주가가 이제 위든 미치든 뭐 오늘 좀 튈 수 있는 날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결국 어떻게 나와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사실 뭐 확언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뭐 이 데이터는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뭐 뉴스나 뭐 저런 데이터에는 막 크게 뭐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걸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실 믿지는 않고요. 좀 객관적인 거를 사실 저는 선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1, 2, 3, 4다라는 게 좀 이제 어긋나지 않으려면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422.83을 결국 위로, 426.86을 위로 뚫리면 안 되고요. 일단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1파 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424.26을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424.26이 더 정확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여기를 위로 뚫리면 안 되고, 뚫리지 않고 빠진다고 치면은 이제 5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39 정도에서 선물 매도를 통해서 사실 100% 그냥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이제 여기를 뚫지 않는 이상 뭐 굳이 이제 해지를 지금 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뭐 결국 지금 좀 볼린저밴드 모이고 있는 구간이라 뭐 결국 이제 좀 모였다가 결국 다시 좀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 초록색깔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좀 찾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200일 이동 평균선, 전환선, 기준선 다 모이고 있죠. 지금 50일
120 이동평균선이 이때처럼 지금 다 모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200일까지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위든 위치든 좀 제대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머지않아 뭐 그때 좀 추세를 잘 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전 좀 위치라고는 보는데, 일단 뭐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향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구름대 넘고 전환선 기준선, 뭐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추세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면 120 이동평균선 뭐 기준선 정도 이제 깨지면 뭐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종가상으로는 사실 깨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제 뭐 저는 사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A파, B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여기를 이제 넘지 않는 이상 저는 좀 하방으로 일단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올라가는 거고, 최악의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닫고 빠지는 뭐 이런 패턴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 파동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는 여기가 이제 장기 파동사 그냥 큰 오파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1파, 2파, 3파, 4파, 이게 지금 5파의 어딘가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5파가 정확하게 읽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특정 선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깨지면 매도하겠다라고 그냥 끝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사실 뭐 거의 다 왔다라고는 뭐 생각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뭐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일단 볼린저 밴드를 좀 이탈한 거 자체가 일단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여기서 이제 오늘 뭐 결국 뭐 실업률도 그렇고 이제 방향성이 좀 오늘 정도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거 이제 보면서 결국 전환선이든 기준선 뭐 깨지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크게 뭐 보고 있는 뷰는 다르지 않고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여기가 A든 1파든 한 파동이 끝이 났고, 여기가 A파, B파, 이제 C파로 한 파동 끝이 나고, 여기도 볼륨저배도 모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파동이든 3파동이든 한 번 하락은 더 오지 않을까, 최소 한 번의 하락은 더 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행히 일단 구름대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52동 평균선도 하회를 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변동성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증시의 하방 요인은 크진 않다. 변동성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차 26일 후행 스팬이 언제든 호전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기 딱 볼린저배도 닫고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일단 좀 도지 모양이 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중요한 위치에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뭐 다 호전돼서 사실 뭐 추세상이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렇게 음봉상 세개가 이게 떨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볼린저 밴드도 치고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근데 추세상은 문제가 없는데 뭐 일단 그냥 볼린저 밴드 친 거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뭐 추세상은 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좀 지켜보다가 뭐 저 같은 경우 뭐 전환선 깨지면 뭐 판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가 총리 분이 이제
좀 사퇴를 하면서 좀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이제 계속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B파가 나오긴 할 위치입니다. A파, 뭐 B파 이렇게 나올 위치이기 때문에 B가 이제 여기 전고점은 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C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B가 꽤나 왔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 A, B, C 요런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전고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좀 비파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심은 할 것 같고요. 뭐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추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쳤다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일단 뭐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는 편이고 뭐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결국 좀 위든 아래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추세상은 문제 없어서 뭐 결국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이든 선 정해놓고 깨지면 매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소폭 오늘은 한 0.7% 하락을 했고 26일 횡스팬까지 이제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또 과거보다는 이제 추세가 또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냥 비파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중기 추세는 좀 좋지는 않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한 0.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좀 타고 가고 있는데 타다가 이제 이탈하면 그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추세 자체는 크게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 괴선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좀 B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A, B, C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쭉쭉쭉쭉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튈지 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과거보다는 확실히 추세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프랭스팬이 호전이 되어 있어서 뭐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역전이 되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선은 하회를 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26일 프랭스팬은 뭐 호전되어 있긴 해서 일단 뭐 여기도 이제 중요 지지선들은 이제 52동 평균선 뭐 구름대에서 좀 버티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좀 한 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요 리포트 일단 뭐 오늘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일단 뒤에 거 보기 전에 일단 뭐 어제 미국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뭐 좀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예상치 한 34만 5천 명 정도였는데 한 34만 원 이제 34만 명 기록하면서 뭐 좀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 시장이 뭐 델타 변이 이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일단 계속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WTI도 여기도 나오죠. 일단 뭐 기존 뭐 증상 규모 유지한 부분도 있고 뭐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제 보시고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계속 뭐 유가도 그냥 요즘 좀 이슈가 이래저래 많아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근데 다만 지금 뭐 구름대를 좀 넘어갈 뻔 하다가 넘어가진 못해서 뭐 완벽하게 호전은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왕 뭐 유가 플레이 하려면 구름대 넘고 그냥 26일 프랭스팬까지 호전되는 거 보고 뭐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추세가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넘어 있는데 26일 프랭스팬은 역전되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미국이 특히나 좀 뭐 말도 안 되는 금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미국 채권의 54%를 발행량에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되사주고 있거든요. 재무부가 발행하고 있는 것을.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가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 실질금리가 뭐 결국 전환 플러스 구간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당연히 이제 금은 좀 빠진다라고 보고요. 그랬다가 결국 재차 이제 그 다음에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화폐량이 늘었던 것에서 그게 정말 이제 유동성으로 실물 경제로 흘러들 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금은 이제 그때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정말 이제 금빛 랠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 조금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일단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대 하회하는 것 빼고는 저는 조금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국채 10년 금리도, 미국채 10년 금리도 여전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환선 살짝 하회하고 있지만 뭐 다 호전된 상태여서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뭐 그냥 딱 괜찮은 위치다 라고 생각, 뭐 도지 모양이 조금 부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그냥 볼린저 밴드 쭉 잘 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꽤나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이 정도 뭐 조정, 뭐 한 전환선 부분까지 오는 조정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재차 잘 반등을 해주느냐, 뭐 그게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추세상은 지금 뭐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키스콜딩스 현재 주가 뭐 22,8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200% 정도 68,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과 뭐 DB손해보험은 뭐 거의 뭐 동종 업계에다가 뭐 크게 움직임이 다르지 않아서 그냥 하나만 설명드리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뭐 이제 좀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그냥 거의 뭐 호전 역전 계속 그냥 호전된 상태에 좀 있는데, 딱 호전되면서 위로 딱 잘 가줘야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크게 방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대신 좀 DB 손보는 조금 더 추세가 좋죠. 이제 좀 약간 수급이 더 좋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다 호전되어 있는 일단 모양새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상은 DB 손해보험보다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DB 손해보험이 조금은 더 현대해상보단 좀 비싼 구간이다. 근데 대신 또 역으로 현대해상이 조금 더 이제 자본 적정성은 여리하다. 뭐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KT 한번 살펴보면은 뭐 KT도 일단 뭐 차트가 일단 뭐 지금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차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안 좋아 보이는 건 일단 구름대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다. 그리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어 있다. 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하회를 했다가 재차 이제 뭐 전환선 넘고 좀 기준선 근처에 붙어 있다 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괴선들이 사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곧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구름대 넘어가면서 26일 프랭스팬 딱 호전이 되면 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면은 뭐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3,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상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름 좀 크게 5%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1% 정도 이제 상승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구름대 넘어가는 거 보고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그냥 사는 게 지금 당장은 더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전환선 기준선까지 재차 하회를 하면 그때는 그냥 여기가 그냥 5고 5파고 A파 B파 그냥 10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만 회사 자체는 뭐 충분히 펀더멘탈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3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한 100만원까지 가도 될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이제 여기도 뭐 사실 볼린저밴드 점점 이제 모이고 있는 구간이어서 뭐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도 아직까진 전환선, 기준선 26일 프랭스 펜타 역전됐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추세를 지켜볼 것 같고요. 제일제당도 뭐 현재 주가 4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라고 했을 때 한 71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일단 재차 전환선 기준선 이제 호전되고, 뭐 주가도 이제 다시 한번 양봉 나와서 뭐 크게 차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뭐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뭐 저는 그냥 구름대 넘고 사는 게 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뭐 더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DLNC 같은 게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우선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배당 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저평가 측면은 뭐 훨씬 뭐 좀 괜찮지 않나. 사실 주식 자체는 괜찮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8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애플카 관련 뭐 협업 이슈 나오면서 좀 10% 정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뭐 이제 애플 쪽에서 뭐 한 24년 정도였나요? 이제 출시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결국 뭐 SK나 뭐 우리나라 LG 정도 접촉한 것 같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도요타 쪽 뭐 좀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뭐 기준선까지 한 방에 뛰어 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뭐 애플카 되면은 뭐 당연히 모멘텀상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이제 그냥 26일 프랭스팬 호전되면 뭐 확실히 이제 구름대까지 넘어서고 하면 뭐 좀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뭐 저는 맞지 않을까. 뭐 너무 이제 확 올라가면 그냥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는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요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했을 때 한 24만원이 적정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기엔 이제 뭐 애플카 이런 거는 가만히 안 돼 있는 실적이긴 하거든요. 뭐 당연히 그게 가만히 되면 목표 주가도 뭐 더 뛸 수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살펴보면, GS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저한선 기준 좀 위에 있긴 한데, 저한선 기준선이 완전 호전된 것도 아니고 26일 프랭스팬도 아직은 역전돼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49%? 여기도 이제 양호한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종목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95만원 정도 되고, 뭐 성장률 4.5%, 캐펙스 3천억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실적 전망치는 생각보다 좀 높게 설정을 하긴 했고요. 실제로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밸류에이션 이렇게 구하는 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연구 성장률이 4.5%보다 향후에 뭐 영구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설정한 실적들보다 26년 실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일단 뭐 관건입니다. 뭐 그래서 뭐 이걸 얼마나 더 높게 하시냐에 따라서 뭐 사실 실적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제가 계산한 거는 저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가정치에서 뭐 좀 충분히 저는 많이는 비싸다라고는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상 고평가였다기 때문에 뭐 지금이 엄청 비싼 것도 지금이 엄청 싼 것도 아니다, 그냥 과거 정도 수준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당연히 2017년 뭐 상장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좀 더 미치기 때문에 뭐 지금이 거의 제일 비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서, 일단 뭐 과거보다는 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부근 정도였었네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좀 차트상으로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뭐 분명히 일단 이 부분에서 차트가 이제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타다가 하회를 하면서 긴 골이 나온 상황에서 뭐 사실 저였으면은 늦어도 이날은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꼭 사람이 기계적으로 못하니까 뭐 저라면 뭐 못해도 이제 여기 기준선 깨지고는 좀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게 매도를 했어도. 뭐 그래서 네, 물론 뭐 더 늦게 깨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구름대 밑에, 그럼 이제 구름대 밑에일 것 같은데, 뭐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이 회사의 추세를 더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제 구름대 그냥 깨지면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일 이동평균선 정해 놓고 여기 좀 깨지면 매도하겠다. 뭐 각자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뭐 좀 대응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수급이 좋아서 뭐 계속 잘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모멘텀도 좋죠. 뭐 요즘 백신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좋은데, 뭐 저는 좀 사실 그래도 비싼 회사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5만 6천 원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거의 지금 주가가 적정한 주가다, 뭐 거의 그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평가로는 뭐 당연히, 근데 상대가치평가는 워낙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가치평가는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가치평가로는 과거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뭐 차트 상으로는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저항선 기준 상회하고 구름대도 이제 상회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이 돼서 지금 차트상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 그냥 여기도 이제 비파지 않나라고는 보는데, 뭐 비파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딱 전환선 기준선 둘 중 하나 정해놓고, 아니면 뭐 둘 다 정해놔서 뭐 전환선 깨지면 일부 매도, 뭐 기준선 깨지면 일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기준 딱 정해놓고 지금 구름대 딱 넘어갔으니까 뭐 매수를 하셔도 뭐 그거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또 잘하는 선택이지 않을까. 만약에 더 올라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하고 AMC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같이 좀 V자 반등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일단 구름대에서 좀 막히고 있어서 여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넘고 사더라도 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일단 좀 하회한 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고, 결국 그냥 구름대 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 넘고 저한선 기준선 9일 후행스팬,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서 뭐 추세상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 전혀 없는데, 일단 뭐 저는 펀더멘탈 안 좋은 주식은 뭐 비선호하기 때문에 뭐 팔고 그냥 사실 펀더멘탈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사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 라고는 뭐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국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 뭐 계속 요즘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실 뭐 크게 이슈가 없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뭐 결국 지금 증시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제가 봤을 때 이 실질금리가, 보시면 이 실질금리가 언제 재차 이제 플러스로 갈 것인가 인 것 같고요. 뭐 결국 지금 증시 상승은 이 실질금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금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자산 매입하면서 시중에 있는 국고채 거의 55%,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의 54% 정도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 금리가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결국 이제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 그 사주고 있는 국채 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빵이 되겠죠. 이제 그 순간 이제 결국 증시는 아마 선반영을 할 확률이 높고, 그 선반영을 나중에 하는 순간 실질금리 플러스가 되면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이 상황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 고점에 대해서 뭐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지만 2000년 닷컴버블 보시면은 이 미국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예대율 100% 나왔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예대율 100% 나왔었고, 실제로 과거에는 다 이제 증시 고점 칠 때가 지금처럼 화폐량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많이 한 것은 유동성이 풀린다는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화폐량이 많아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결국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른 게 아니라 그냥 예금에 다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대율이 높아져야 결국 실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실제 사회로 돈이 흘러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출은 안 나가고 예금만 잠겨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돈이 풀려야 진짜 이제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실질금리가 낮은 영향이고요. 결국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 1차 조정이 아마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풀릴 때는 뭐 저는 이제 그때는 호황이 또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호황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세게 발생할 수 있는 호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호황이,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올라가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 올라가는 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결국 이제 뭐 내 주식 10% 내 주식 예를 들어서 연평균으로 뭐 3% 예를 들어서 올랐는데, 뭐 물가가 그보다 더 올라가면 사실 증시는 무너지거든요. 금리가 제가 봤을 때 3% 이상 넘어가면 증시가 버티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꽤나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금리가 2%만 가도 증시 밸류에이션 지금 정도 증시 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실업률도 뭐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뭐 결국 저는 뭐 테이퍼링 하면 좀 문제가 노이즈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근데 과거랑 다른 거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리버스 레포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테이퍼링 발표를 하더라도 이 리버스 레포가 다 없어지는 전까지는 조금 더 실질금리 반영이 살짝 늦을 순 있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증시는 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는 사실 보여지고요. 뭐 장기 파동으로 봐도 구주봉으로도 볼륨저밴드 타다가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RSI 같은 경우도 보시면 RSI가 70을 넘고 나서 하회를 할 때, 요때 한번 빼놓고는 다 무너졌었거든요. 이때도 무너지고 이때도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 좀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도 MACD 이렇게 봤을 때 RSI, MACD가 둘 다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과연 안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번엔 MACD는 대한민국 뭐 역사상 가장 높은 MACD 레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생각보다 좀 증시가 뭐 꼭 내려간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뭐 분명한 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막 그렇게 막 빚져서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구간은 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뭐 계속 뭐 이제 뭐 손보를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전 금리는 좀 튈 거라고 봐서, 뭐 은행주들이나 결국 아니면 이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잘 돼 있는 뭐 금융 지주사들이나 뭐 손보사들이 뭐 좀 중기적으로도 주식 중에서는 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뭐 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빠지는 상황이면, 충분히 실질금리가 반등하면서 빠지면 좀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그래서 결국 일단 지금은 그냥 금융주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실질금리가 지금은 낮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아서 금융주가 괜찮고,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주가 괜찮고,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금융주는 계속 괜찮고요. 계속 오케이. 왜냐면 이제 돈이 계속 지급준비금 풀리면서 그때 또 인플레이션 나올 테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융주는 괜찮고,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이때 이제 리츠랑 특히 이제 금이 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리츠여도 되고 그냥 부동산이어도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날 때 웬만한 자산들은 뭐 채권, 부동산, 뭐 주식 다 조금 약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예측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지금 당장 대응할 거 없지만 뭐 지금 당장 대응할 건 저는 뭐 금융주는 뭐 조금 중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